자, 그럼 첫 소식인데요. 이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10대 성매매 알선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르로이 앨리스 주니어라는 남성이 무려 174년형을 선고받았다고요? 피해자 몸에 자기 이름으로 낙인까지 찍었다니. 정말?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174년이라는 형량도 그렇지만요. 네. 그 배경을 보면 결국 피해자의 그 엄청난 용기가 있었고 또 검찰이랑 경찰이 정말 끈질기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중형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레이첼 미첼 카운티 검사장도 바로 그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다른 유사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하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같은 카운티의 마운트 오드라는 지역에서 1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아하, 또요. 네, 16살 판도라 졸스루드 그리고 17살 에반 클라크 둘 다 아카디아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런. 지금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역사회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보안관실에서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602-786-TIPS 참 심란하네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인데요. 톤토 구규림에 있는 아파치 호수에서 유해조류가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 게임 및 어류두서 직원이 발견했는데 호수 물 색깔이 확연히 밝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녹색으로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돌리코스퍼멈이라는 남세균인데 이게 사람이나 동물한테 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큰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국에서도 당분간 호수 출입은 좀 자제해달라. 특히 애완동물은 절대 물에 넣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는 물이나 요리에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서 잡은 물고기도 당분간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이대 최대 2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주의가 필요하죠.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지역 레크리에이션이나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자, 환경 문제에 이어서 이번엔 애리조나 내부의 변화 움직임들을 좀 볼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네, 마리아 엘레나 크루즈 판사라고 애리조나 최초의 아프리카계 라틴 여성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한다고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죠. 유마 출신이시고 또 여러 법원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임명 자체가 애리조나 사법부의 다양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네. 이분이 이제 애리조나 시골 지역이나 소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게 요즘 대법원이 주 전역에서 직접 구두 변론도 열고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움직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 전체 차원의 변화도 있지만 또 그 아래 풀뿌리 차원에서의 변화 요구도 있네요. 네, 그렇죠. 피널 카운티의 센텀밸리라는 곳, 여기가 이제 정식 타운으로 승격할지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8월 5일에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근데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데 아직 자체 정부가 없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카운티에서 직접 관리하는 비법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타운으로 승격하자 이렇게 나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찬성하는 쪽, 타일러 허진스 같은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주장은 간담해요. 쓰레기 수거나 도로 관리, 치안 같은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지키자. 이런 겁니다. 아, 자치권 확보군요. 네. 그런데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금이 오를 거다, 정부 간섭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죠. 팽팽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투표 결과가 단순히 행정구역 하나 바뀌는 걸 넘어서 이렇게 커가는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 나가고 또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소식인데요. 이게 또 애리조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네요. 네, 유학생 비자 관련 소식이죠. 네, 맞아요. 미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 신규 비자 인터뷰 예약을 잠깐 멈췄다고요. 네, 일시 중단인데요. 국무부 설명은 소셜미디어 활동 심사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 준비 차원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심사요? 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파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애리조나 주립대 ASU만 해도 유학생이 17,000명이 넘는다면서요. 학교 측도 신경 쓰이겠는데요? 네, ASU 측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걸 단순히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게요. 어떤 점에서요? 애리조나 통합 캠퍼스 노동자 연합, UECYAG 같은 곳에서는 이게 작년에 대학 캠퍼스에서 있었던 시위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시위랑요?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꽤 민감한 문제네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 논란에다가 또 실제로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